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인구 감소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113만 명 선도 붕괴됐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광역시의 기준인 100만 명 붕괴도 곧 닥쳐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인구 113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올 1분기 말 현재 인구는 112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46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분기에 5천 명 이상 변동을 기록한 것은 199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17만 3,500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직업과 교육,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50년 인구 동향에서 울산의 인구가 93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산시는 청년 인구의 유출 원인이 일자리와 교육, 주택 등으로 보고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을 유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개 부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TF도 운영 중입니다. 울산을 떠난 근로자들의 재유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5대 특구단지 지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정책들을 기반으로 2035년 계획인구 133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각계각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민홀에서 올해 제1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5개 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과 단체 릴레이 영상 제작, 울산 백인의 앞바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어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작업중지로 회사 직원 7,300명이 일손을 놓고 있고 협력사 전체적으로 13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회사 측에서 작업장 개선 후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충실히 검토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해 지난 10일부터 일부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에서 어버이날 모임을 가진 일가족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다닌 댄스학원과 콜라텍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일가족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댄스 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고 학원 수강생 18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방문한 콜라텍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사교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미얀마 사태 관련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인권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파리 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와 증진 책임을 다할 것을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인권 유린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인공 조명으로 유발되는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을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등 공간 조명과 광고 조명, 5층 이상 건물의 장식용 조명 등입니다.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실시 협약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미 출렁다리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서 동구 관광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실시 협약을 맺으며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해상을 가로지르는 1.5km 케이블카는 0.9km 짚라인과 함께 조성됩니다. 케이블카의 경우 종착점 위치를 바꿔 기존안보다 240m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바다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 어민 피해와 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540억 원의 사업비 모두 민간에서 투자해 2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습니다. 대왕암 자체가 케이블카를 진행하면서 저 또한 가보고 싶기도 하고 충분한 볼거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훌륭한 어떤 관광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착공해 1년 뒤인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조성에 발맞춰 동구에서도 연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7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3m 규모로 바다 위를 지나는 출렁다리는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지역 명소 일부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대왕암공원과 술도 등이 주요 대상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막힌 옛 교육연수원터 등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지 지정 여부에 따라 호텔이나 리조트 등 규모 있는 숙박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관광시설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양체험 물놀이장과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동구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동구 관광의 성장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은 유류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8% 증가한 6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울산 지역 수입액은 원유 수입 금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한 4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무역 수지는 15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4년 10월 이후 8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에서 수출과 생산, 소매 판매 등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올해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울산 지역 수출액은 총 165억 4,4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울산 지역 소매 판매도 승용차 연료 소매점과 백화점, 전문 소매점 등에서 늘어 지난해 1분기보다 4.5% 증가하는 등 지난해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울산 지역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 오피스텔 전셋값이 0.4%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0.3% 올라 전국 주요 도시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달 울산 오피스텔 월세 가격도 0.22% 상승하며 월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자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요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제 상생협력형 조선해양 ICT 융합 중소포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중소포럼은 스마트 선박 글로벌 협력과 3D 프린팅 제조혁신 제품 실증, 자율 운항 선박 시뮬레이터 등 8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조선해양산업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포럼 자료를 관련 산업 발전 전략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벌인 결과 18억 1,200만 원이 모금돼 당초 목표액 15억 7천만 원의 115%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세대주와 기업체에 고지서를 배부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기업체와 단체를 직접 방문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동서발전 1억 원, 고려아연 5천만 원 등 기업들의 통큰 기부 행렬이 이어져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어제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한 남구의회 임시회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에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됐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의회 본회의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기로 한 남구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시회 개최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시회는 최대치가 15일 동안은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일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 일정을 변경을 해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 논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임시회 개최 여부도 중요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민생을 저버린 남구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협의를 마무리하셔가지고 민생의 안전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지원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네들 당리당략만 취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로서는 참 울분 터집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의회를 만들겠다는 남구의회의 말과는 달리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 이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임시회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구의회는 서로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임시회를 열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현대차노사는 공장 인근의 양정동과 연포동 지역 자원봉사단체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 인근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단체 22곳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환경 정화 활동과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회 D 울산 양산지구는 어제 중구 성안동 라이온스 회관에서 중구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단의 특장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전달된 차량의 구입비는 8,40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3,700여만 원은 전 세계 라이온스 회원들이 기탁하는 국제 LCIF 재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우용곤 총재는 스포츠로 울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구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29회 오영수 문학상에 은희경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오영수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예심을 통해 올라온 4편의 작품에 대해 최종심사위원회를 열고
은희경 작가의 단편 소설 장미의 이름은 장미를 만장일치로 선정했습니다. 은 작가는 1959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고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문학동네 소설상과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남구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구의회 박채연 의원과 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채연 의원은 지난 2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구민 복리와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비회기 중에도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울주군은 군수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는 우리 마을로 초대합니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17일 삼동면 내외양 마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희망한 관내 30개 마을에 군수가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